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정치판에서 가장 잔혹하고 소름 돋는 처형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군의 시퍼런 칼날에 심장을 찔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같은 참외에서 뒹굴며 밥그릇을 나누던 피부티 같은 동지들에게 등 뒤에서 무참히 난도질당해 버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의도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서늘하게 벌어지는 손절이라는 이름의 단두대입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신념을 바쳐서라도 얻고 싶어 한다는 그 6g짜리 국회의원 황금 배지. 도대체 이 쇠조각에 얼마의 가격표를 붙여야만 이토록 추악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오늘 여의도 한복판에서 아주 서늘하고 묵직한 단두대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누구의 목을 향한 칼날이었을까요?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그 높고 견고하던 문턱을 넘어 결국 가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때 특정 정당의 든든한 일원이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녀는 어쩌다 동료들의 손에 떠밀려 저 캄캄하고 차가운 구치소 문턱에 홀로 서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1억 원이라는 검은 돈을 매개로 벌어진 정치권의 추악한 거래, 그리고 살기 위해 어제의 동지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여의도의 비정한 생존 게임을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공천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절대 반지와도 같습니다. 특정 지역구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장만 거머쥐면 막대기를 꽂아놔도 당선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절대 반지를 손에 끼는 순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여의도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그 반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탐하는 순간 정치인의 영혼은 끔찍하게 파괴당하고 맙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간의 살육전은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8 년 18대 총선 당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피눈물을 흘렸던 공천 학살 사건. 2012 년 19대 총선에서 벌어진 계파 간의 무자비한 보복 공천. 그리고 대중에게 가장 강렬한 코미디이자 비극으로 남아있는 2016 년 20대 총선의 이른바 당대표 옥사의 파동 사건까지. 당의 도장을 들고 부산으로 도망쳐버린 당대표와 그 도장을 빼앗으려는 자들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이 모든 웃지 못할 총욱들이 오직 하나 누구에게 공천을 줄 것인가를 둘러싼 맹렬한 권력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 튀기는 권력의 사각지대에는 언제나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검은 돈이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이른바 공천 헌금입니다. 내가 너에게 배지를 달아줄 테니 넌 내게 선거 자금을 가져와라. 이 끈적끈적하고 은밀한 거래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치판의 밑바닥을 흐르는 거대한 하수도와 같았습니다. 강선우 의원 역시 이 잔혹한 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는 당의 유망주로 여의도에 입성해 화려한 언변을 뽐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여의도 뒷골목에 피어오르는 검은 돈의 유혹, 그 달콤한 독사과를 끝내 피하지 못한 정황이 사법당국의 날카로운 레이더에 포착된 것입니다. 공천 헌금 1억 원. 누군가는 콧방귀를 낄지도 모릅니다. 수천억대 부동산 비리나 천문학적인 금액의 게이트가 터지는 마당에 겨우 1억 원 가지고 사람을 생매장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치 자금에서 돈의 액수보다 천배 만배 무서운 것은 바로 그 돈에 붙은 꼬리표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가장 신성해야 할 민주주의의 근간 절차를 돈 몇 푼을 받고 시장통 물건 떼다 팔듯 넘겼다는 의혹. 이것은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라 치사율 100%의 맹독성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결국 이 도끼가 당 전체로 퍼져나가 다가오는 선거판을 모조리 엎어버릴 것을 뼈저리게 직감한 주류 세력들은
아주 처절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의 당적을 지워 무소속이라는 외딴 섬으로 잔인하게 밀어내버린 것이죠. 여의도 생존법 제1조1항 바로 꼬리 자르기의 잔혹한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투표 결과의 숫자를 아주 현미경처럼 마이크로 단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찬성 164명, 반대 87, 명기권 3명, 무효 9명. 이 지극히 건조한 숫자 뒤에 숨겨진 여의도의 민낯은 그야말로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온몸을 던져 똘똘 뭉쳤을 이른바 방탄국회의 두꺼운 장막이 이번에는 단 1mm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공천장사 의혹 앞에서는 아무리 뱃속을 같이 한 동료라도 참아 방탄조끼를 입혀줄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찬성표 164개. 이것은 여당과 야당을 가릴 것 없이 더 이상 너를 안고 가다간 다가오는 선거에서 우리가 다 같이 폭망한다며 일제히 던진 싸늘한 사형 선고입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어제까지 밥을 같이 먹던 동지에게 기꺼이 비수를 꽂는 냉혹한 팩트폭력이자 꼬리 자르기의 결정판입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재단 위에 강선우 의원이 올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표 87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도 한솥밥 먹던 식구인데 구치소에 넣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눈물겨운 온정주의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의도에 그런 낭만적인 의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어딨느냐, 남일 같지 않다. 나도 언제 저 단두대에 올라갈지 모른다는 서늘한 동업자 의식 혹은 이권 카르텔의 무언의 연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검찰의 칼날이 언제 자신의 목을 겨눌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심이 만들어낸 87개의 위선적인 방패였던 셈입니다. 이 아수라장을 지켜보는 대중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돌파해 우주로 뚫고 나갈 지경입니다. 여의도 귀족들이 1억 원이라는 돈을 놓고 배지를 사고 파는 동안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선을 확 당겨서 우리들의 팍팍한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1억 원, 2030 청년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하고 매일 점심을 편의점 컵라면으로 때우며 10년을 숨만 쉬고 모아도 쥘 수 있을까 말까 한 전세 보증금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치킨집 편의점이 망해서 거리에 나앉게 된 자영업자의 목숨 같은 빚더미입니다. 사과 한 알에 5,000원 파 한 단에 4,000원을 넘나드는 미친 물가 속에서 국민들은 단돈 10,000원 한 장을 아끼려고 대형마트 마감 할인을 기다리며 처절하게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스비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텅 비어버리는 통장 장부 앞에서 눈물을 삼키는 것이 청년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머슴이 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시장 바닥에 넙죽 엎드려 표를 구걸하던 자들이 뒤에서는 검은 쇼핑백에 1억 원의 현금 다발을 담아 밀실에서 권력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몸열감이자 피를 토하게 만드는 배신감입니다. 온라인 공간의 민심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습니다. 대형 커뮤니티의 2030 직장인들은 찬성 164표를 보며 냉소를 금치 못합니다. 평소에는 자기들 편이면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강철 방탄조끼를 겹겹이 입혀주더니 이번엔 총선이 다가오고 표가 떨어질까봐 꼬리 자르기 들어가는 속도가 엄청나다며 의리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여의도 정치꾼들의 행태를 비판합니다. 익명 게시판의 한 평범한 가장은 자신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고 남은 원금이 딱 1억 원이라며 이 돈을 갚으려고 뼈 빠지게 투잡을 뛰고 있는데
저들은 저 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사고 판다며 절규합니다. 공천이 무슨 중고거래에서 물건 떼다 파는 장사냐며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짓거리를 한 인간들은 싹 다 광화문 한복판에 세워놓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 창에는 더욱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집니다.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는 명백한 1억 원짜리 공천 헌금 비리 의혹인데도 반대표가 무려 87표나 나왔다는 사실이라며 제19 감싸기의 끝판왕을 보여준다고 꼬집습니다. 도대체 저 반대표를 던진 87명은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느냐며 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계좌 추적을 모조리 돌려봐야 한다는 분노 어린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대중의 합리적인 의심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찬성표 164개의 매정함도 반대표 87개의 위선적인 동업자 의식도 모두 똑같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정치꾼들의 징그럽고 저열한 생존 게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비극적인 드라마를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회의원의 왼쪽 가슴에 달리는 영롱하고 반짝이는 금배지. 여러분, 그 배지의 물리적인 무게가 실제로는 고작 6g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입으로 훅 불면 날아갈 듯 가벼운 쇳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작고 가벼운 배지 안에는 5천만 국민의 삶과 팍팍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대하고 무거운 십자가와도 같은 책무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강선우 의원은 그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책임감의 무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6g짜리 가벼운 배지에 1억 원이라는 무지막지한 탐욕의 돌덩이를 스스로 묶어 매단 순간 그녀의 정치적 생명은 이미 빛이 단 한 줌도 들지 않는 깊고 어두운 심해의 밑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세워진 여의도 의사당. 그곳은 어제의 동지가 오늘 아침 나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암살자가 되고 어제까지 나를 따뜻하게 덮어주던 든든한 방탄조끼가 하루아침에 차가운 구치소의 수위로 탈바꿈하는 비정한 정글입니다. 돈 앞에서는 굳게 맹세했던 정치적 신념도 피를 나눈 듯했던 동지에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이 잔혹한 도박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저녁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통해 마주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여의도의 씁쓸하고도 참담한 민낯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건은 여의도의 또아리를 틀고 앉아 권력의 단맛을 핥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표를 행사해야 할 우리 유권자들에게 아주 무겁고 서늘한 철학적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돈으로 사려는 자는 결국 그 돈의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 가장 비참하고 철저하게 파멸하고 만다는 역사의 엄연한 진리 말입니다. 동료들의 손에 의해 철저하게 손절당하고 홀로 남겨진 자의 쓸쓸하고 처량한 뒷모습 위로 텅 빈 여의도 광장에 부는 밤바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뼈를 깎아내듯 시리게 느껴집니다. 다가오는 선거, 과연 우리는 저 혼탁한 진흙탕 속에서 진정 국민을 위해 헌신할 진주를 골라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또 다른 탐욕스러운 괴물들에게 6g의 배지를 달아주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그 무섭고도 준엄한 심판의 칼자루는 이제 찬성표를 던진 164 명도 반대표를 던진 87 명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거친 두 손으로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권력은 한순간의 신기루지만 국민의 심판은 영원히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